새해 지구촌은 미래의 지형을 바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서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2020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분열과 갈등, 지난 3년 반에 걸친 논란 끝에 영국은 이달 말 유럽연합 탈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I will put an end to all that nonsense, and we will get Brexit done on time by the 31st of January.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유럽연합 체제는 60여 년 만에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국과 연말까지 FTA 체결 등 미래 관계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With every ounce of heart and might and sweat and soul, we're going to keep making America great again, and then we will indeed keep America great.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20여 명이 경선 후보로 나섭니다. 11월 미 대선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 질서,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갈림길입니다. 미 상원의 탄핵안 표결과 미 경제 지표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인류 최대의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이 올 7월 말 막이 오릅니다. 도쿄에서 56년 만에 다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는 야구와 소프트볼이 12년 만에 부활합니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을 휩쓴 시위 열기가 새해 벽두 홍콩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이어질 조짐입니다. 홍콩에서 칠레, 이란,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 연금 개혁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글로벌 다문화성을 가진 학생 내지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자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좀 선언적이고 좋은 얘기들이어서 보편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민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시혜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자. 우리가 이제 그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는 찬성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분들이 불쌍하니까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시혜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율성을 줘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시혜적이고 불쌍하다라는 안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민들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을 느끼게 하는 거지. 이걸 시혜적으로 단기적인 시혜적 안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난민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거 무책임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난민법을 제정했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인간성, 시민성,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기회고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긍정적 입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난민이 겪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말고 복잡한 사고, 복잡적 사고를 강조하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적 사고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적 사고를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터넷 자료 검색과 또 타 종교에 대한 이해 등등등에 대한 많은 그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교수 학습 방법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더더욱이나 필요한 입장이고 자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원론적 접근과 비슷하지만 타자를 난민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각 개개인들이 나름의 삶의 목표가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봐도 그 안에 종교적으로 가족적으로 내지는 직업적으로 또 다른 그 다양한 집단들이 있을 것이기에 난민을 하나의 너무 큰 범주로 묶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선진국에서
비선진 국가, 비서구의 국가들 전부 개발도상국이라고 묶어버리는 것은 사실 그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오해가 되죠. 뭐 또 좋은 예가 있네요. 우리가 예를 들면서 나는 한국인인데 외국 사람들이 너 아시안이구나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죠. 뭐 그런 것처럼 너무 큰 범주로 난민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꼭 난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난민 문제를 뭐 정치 경제적 논리, 뭐 여론에 따라서 뭐 난민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경제적 실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논리보다는 인류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국경을 넘은 사회 경제적 소수자이자 이질적 배경을 가진 난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찬성과 반대 논리로는 좀 미약하다는 거죠.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안목과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민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난민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좀 넓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을 시행하는 국가라는 그런 또 책무감도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뒤에 조금 후미에 요 최근의 변화를 조금 더 좀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최근 그 선진 국가들이 한때 뭐 세계 경찰인 양 좋은 뭐 그 세계 시민 교육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국가주의로 환원하고 있는,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우리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잘략히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것은 난민과도 관련이 되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이기에 우리가 좀 그 뭐라 그러죠?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례고요. 미국의 최근 당선된 대통령인 트럼프가 또 국가주의를 선포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게 되면서 또 반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미래의 청사진에 좀 뭐라 그러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여서 참고로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뉴스 클립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황 변화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배경 얘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브렉시트란 말이 브리튼이 유럽연합에서 엑시트하는 거다라는 거 뭐 여러분 이리저리 들어봤을 테고요. 특히 이제 이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난민 중에 뭐 아프리칸이나 그런 내전에 의한 난민도 있지만 일부는 동유럽에서 EU 내에서는 이주가 자유롭기 때문에 동유럽 이민자들이 이제 보다 나은 상황을 찾아서 영국으로 많이 이제 이주해 들어오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블루칼라 워커들이 이제 임금 하락 내지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해지면서 이제 그 이주자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사하게 시리아 난민들도 일부 유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영국이 가장 반대하던 국가였었다. 어찌 보면 뭐 섬국가이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외부로부터 유입자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반면에 경제적으로 조금 EU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그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이런 주류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입장이어서 어찌 보면 이 브렉시트의 투표 결과가 영국을 두 지역으로 나누는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다가온 어떤 사건 내지는 상황에 너무 찬성과 반대의 이원론적 접근을 취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으로 브렉시트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의 나라였던 미국이 최근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2016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래서 미국민 우선주의,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는 이민자들을 이제 좀 줄이겠다,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표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표방을 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그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당에 투표를 한 곳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
진보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민주당에 투표를 한 곳인데 이 빨간색인 곳들이 특히나 저 오데오 주변에 아주 많은 진한 빨간색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할 때 굉장히 많은 표를 준 곳이라고 하는데 저쪽 지역이 어디였냐면 공업지대였었습니다. 미국의 공업지대였는데 이제 많은 공장들이 해외로 이주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고 뭐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곳인데 트럼프의 그 국가 우선주의가 바로 이제 이곳에서 이제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이제 이분들의 기대에 호응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국가 우선주의로 이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공장 이전을 반대한다,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 내로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거, 멕시코로부터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 이슬람은 곧 테러리스트의 등식까지도 당연시 여기면서 이슬람 무슬림 국가가 미국에 들어오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의 편향적인 정책을 편다고 유네스코에서도 탈퇴를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국가 우선주의로 돌아서는 모습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례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 모두 좀 잘 사는 사회로 가보자라고 하는 노력이 또 한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모습들은 우리 세계화를 표방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국가들의 좀 배신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학생들이 우리 세계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다문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 제주 예멘 난민 이슈,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국가주의에 환원해서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로 뭐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일단 뭐 난민 문제를 남의 문제 아니면 제주의 문제를 국한하지 말고 그 지구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는 그런 광범위한 시각을 넓히는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거. 이원적 사고의 위험성 얘기 여러 차례 해봤죠. 난민을 외에도 남성과 여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타 뭐 우리가 이원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국가주의의 회귀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좀 더불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연구 과제와 더불어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